그럼 지금부터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고객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더욱더 향상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주산업의 김지우 부회장님을 모시고 그 소중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지우 부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1시간 30분 동안 나눌 얘기는 IMF 위기 때 제가 어려움에 빠졌던 기업을 회생시키는 작업에 들어가서 지금 아주 이익이 많이 나는 훌륭한 회사로 발돋움해 있습니다만은 주로 그 기업 회생 과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 경영인의 한 사람. 아주그룹 김재우 부회장 겸 CEO. 그가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무궁무진하다. 사물을 새롭게 보는 것이 창조다. 지금 새로운 물건이 얼마나 있어. 전화기. 삼성물산 초대 런던 지점장. 국내 최연소 임원. 오일 달러가 넘치던 중동 지역으로 건너가 포탄 속에서 비즈니스를 계속한 결과 1976년 당시 대한민국 수출 40억 불 시대에 1억 불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그러면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IMF 위기 때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 회사를 1년 만에 회생시킨 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말하는 미래를 여는 키워드, 변화와 혁신에 대해 들어봅니다. 우선 고비용 틀을 한번 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영자 생활을 하면서 기업을 인체로 비유할 때 들어가서 해부를 해볼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희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풍전당화 같은 그런 회사의 운명을 맞아서 회사를 아주 해부를 다 했습니다. 이과대학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시신을 받아서 기증한 사람들의 그 해부를 하죠. 기업을 일부러 해부한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해부에 가까운 일을 하면서 우선 고비용 구조를 바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첫째로 작은 조직을 만드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조직은 혁신의 첫 단추다. 그래서 조직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회사 규모에 비해서 너무 조직이 방만하고 크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90% 권한을 위양했습니다. 권한을 어떤 식으로 위양을 했길래 90%나 위양했느냐? 우리 무역거래제도에 쓰여지던 용어입니다만은 파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 초창기에 외환이 부족할 무렵에는 외환이 부족한 것 때문에 수입을 개방을 해놓으면 외환 부족으로 수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필수 품목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파지티브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는 금지하는, 그러니까 권한 90%를 실제 더 위양을 했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지시만 기다리던 사람들, 권한을 행사해보지 않고 명령만 기다리던 사람들은 지시만 기다리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윗세대에는 우리가 개발 고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 주로 인건비를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 값싼 노동력을 그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는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경영자의 큰 관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래 사람들은 조직의 직함은 큽니다만은 아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명령만 기다립니다. 세 번째는 90% 고객을 해고했습니다. 조금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고객을 해고한다는 뜻은 IMF 직후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시대에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의 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 한 가지는 회사의 매출 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인데 IMF 쇼크 때는 모든 기업들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 있어서 매출 채권을 가지고 현금화하려면은 은행에 이제 추심을 하면은 포도가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제조회사는 현금으로 원료를 사서 인건비를 넣어서 제품화 해가지고 고객에게 제품을 팔았는데 현금을 반년씩이나 걸쳐서 받도록 이렇게 그 관행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음을 가지고 그 추심을 하니까 부도가 약 20% 정도씩 나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모두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을 우리 전체 거래하는 고객이 몇이나 되는가 해서 조사를 했더니 4,000개 거래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한번 분석을 시켜봤습니다. 그 가운데 4,000개 가운데 10%가 우리 거래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분석을 시켜봤더니 10%, 다시 말하면 400개 거래처가 매출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파레토의 법칙 아시죠? 20대 80의 법칙. 그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은 그런 우량 고객이 90%의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제외하고 고객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다는 게 A라는 거래처와 이제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단절을 한 것이 아니고 조직을 반으로 줄이면서 우리 간부들을 창업을 시켰어요. 그 창업을 시킨 그 간부들이 작은 거래처들을 맡아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요즘 말로 하면은 B2B하고 B2C를 혼합해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어업으로 치면 저인망 사업을 하고 있었죠. 저인망은 여러분들이 그 어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